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8일 새벽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던 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신문 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를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이제 신문 방송들에서는 대개의 경우 그냥 가서 만나서 몇 분간 얘기했다 정도, 그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없고, 근데 일부 유튜버들은 추미애 장관이 사면 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서 드디어 화해 손짓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판단의 결과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정치부 기자의 시각이다 라는 말씀을, 이거는 팩트는 만났다, 몇 분 만났다, 뭐라고 말했다, 이것이 팩트의 전부지만 그거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이 왜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우선 6일 오전 10시 한 35분쯤에 대검에 가서 대검을 갔습니다. 간 이유는 뭐냐면 그날 오전 11시쯤에 서울 고검에서 그 법무부 대변인실이 법무부에 있는데, 그런데 서울 고검에도 법무부 대변인실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그 만든 것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실 법무부 대변인실 거기 개소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꼭 갈 이유는 없는데, 그걸 이제 이른바 계기로 삼아서 간 건데, 서울 고검은 아시다시피 대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중앙지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 안 들러도 됩니다. 그런데 11시에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이 있고, 근데 한 30분쯤 전에 대검에 들러서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연합뉴스를 보면 그래서 10시 35분쯤부터 참모들 배석한 가운데 35분간 환담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11시에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못 가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 정도 환담을 한 것 아닌가 싶고, 근데 환담을 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협조 그리고 소통을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고검의 고검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 저는 했을 겁니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소통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전했다는 것을 언론이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보여주기식 만남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월 6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13명 공소장, 이걸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진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좀 모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뉴스로 덮는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보였습니까? 가장 최근 갈등만 해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그걸 비판했죠.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그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 말고 그걸 박차고 깨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정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짓밟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 동일체 원칙, 그러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앞에 줄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깨고 나가라.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건 아니야. 내 앞에 줄 서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공소장을 비공개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공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줄곧 관행처럼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사람은 노무현을 배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약간 코너에 몰립니다. 이 코너에 몰린 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본인이 뉴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울 고검청사에 가는데, 대검 건너편에 가는데 굳이 거기에 한번 들러서 뉴스를 만들어서 띄우고 나서 고검청사에 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 고검청사 법무부 대변인실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윤석열 만남에 대해서는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전 성공한 것이죠.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공격의 예봉을 좀 꺾어놓은 거. 그게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 의도. 저는 이 두 번째 의도에 더 큰 그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하는 양상, 그리고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손발, 수족을 자르는 듯한 양상, 이런 걸 보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부탁해서 조사한 대권 후보, 거기에 보면 무려 2위에 오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물론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2위에 오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2%고, 그 다음에 10.8%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황교안 대표가 10.1%입니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2위에 오른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정당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처럼 일을 했어? 라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국민들이. 그래서 대권 후보 반열,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누르는 이런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 이거 여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지무지한 정치적 부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권은 부담이 커집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좀 중간에서 물타기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물타기의 방편이다. 그래서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서 소통해 나가자 그러면서 뭔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한 제스처.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그런 여론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일보가 조사해서 똑같은 기관에서 만약에 똑같은 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이걸 노리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 이 부분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동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런데 실제 만나면서 전혀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만나서 앞으로 열심히 소통해 나가자고 얘기했다. 요것을 많은 유튜브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화해의 손짓 요렇게 해주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린 것이죠. 정말 고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걸 노린 겁니다. 그 노린 거 어느 정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앞으로 수일 내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했다고 봅니다. 벌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주
정말 첨예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갈등 이런 것들이 요 한 2, 3일 사이에는 뭐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린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소강 상태 보이는 국면을 보면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 시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가 보기엔 어찌 보면 정말 오랜 정치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의 정무 감각의 발로다. 그래서 손을 내민 듯 했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적 인기를 꺾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감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그 전국 지검을 순회합니다. 이거는 이제 청와대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죠. 끝났죠. 그리고 총선 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 청와대 관련한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쯤에서 그 정리수순에 들어가고 총선 후에 재개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의 60여일 동안은 검찰 수사의 잠복기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60여일 동안은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나설 그런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즈음에 이제 지방 검찰청, 원래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그 지검 같은 데를 몇 군데 격려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 본인의 지휘 대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부산고검을 먼저 간다.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잘 아시죠? 부산고검에 누가 있습니까? 이번 좌천성 인사의 핵심이 윤석열 총장과 함께 대검에서 근무했던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그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물론. 중앙지검이야 뭐 바로 여기 있으니까. 부산고검을 먼저 1번으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먼저 갑니다. 가서 아마 저는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것이죠. 나의 오른팔 지역을 내가 먼저 방문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처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길을 좀 꺾어놨다. 기세를 꺾어놨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고 본인은 역시 본인 때문에 좌천됐다고 생각하는 그 검사의 근무지를 첫 번째로 방문을 해서 격려한다. 그거는 뭡니까? 장군멍군이다, 여전히. 그러니까 신경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 신경전이 언제 또 열전화할까? 총선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만약에 청와대에 연관된 수사, 특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재개하면 이때 이것이 다시 폭발해서 열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다시 꺼낸다면 매우 높은 정도가 아니고 또 열전화할 겁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기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이 공소장 공개 이런 것이 몰고 올 파장 때문에 앞으로 60여일 동안 이것을 만약에 한국당이 제대로 비판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공격하고 만약에 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영과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풀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가 꺾여서 그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대항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석 달 지나면 바로 공수처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기싸움이 아마 60일 동안 계속 60여일 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서 총선 후에 다시 한번 기싸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충돌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추미애 윤석열 그 만남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온다고 느껴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이 상황을 보고 느낀 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